이번 순방에는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가장 많은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함께 했습니다. 베트남 시장은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로 진출해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사절단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공급망의 교란, 에너지, 기후 위기 등으로 기업 환경이 많이 어렵습니다. 저는 이러한 위기의 극복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중심지이자 떠오르는 소비 시장인 이곳 베트남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하시면서 어렵거나 불합리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 정부에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제품 수출과 수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만사재패하고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여기 또 다른 영업사원들 얘기 좀 해볼 텐데 삼성이 베트남에 대거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에 대한 관심, 베트남 현지 관심이 꽤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베트남을 가보신 분들은 거리에 가면 삼성 간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2012년도에 이재용 회장이 아버지 이건희 회장과 함께 이제 베트남에 간 이후에 이 앞으로의 어떤 투자치로 베트남에 꾸준한 투자 활동을 했고, 최근에는 R&D 센터를 한 2,800억 들여서 건설을 했고요. 지금 이 스마트폰 한 50%를 베트남에 생산하고 있죠. 또 나머지 가전, 배터리 등등 해서 다 이제 이 베트남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재용 회장이 이번에 55살 생일이었다고 그래요. 아, 현지에서 네, 생일을 맞이했네요. 현지에서 이제 생일을 또 맞이했고, 또 삼성이 신경영을 도입한 지 20년이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 삼성이 반도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 특히 베트남에서의 어떤 부활, 이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아마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베트남에서 이 대통령 순방 끝난 다음에도 계속 베트남에 남아서 추가적인 또 방문을 할 거라고 그래요. 그만큼 베트남이 어떤 삼성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또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베트남이 아까 앵커께서 이야기했듯이 특히 인력이 굉장히 젊고, 또 이 인력이 이제 이 교육받은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평균 연령이 30살. 처음 알았어요. 예전에 이제 아마 베트남이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특히 젊은 인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인력들이 굉장히 의지에 차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활력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저기가 바로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입니다. 그냥 육안으로만 봐도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삼성 스마트폰의 절반 정도를 저곳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베트남에서 생산을 합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초인가요? 윤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평택 삼성 공장을 찾았을 때도 규모가 어마어마했는데 이것도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삼성 말고도 다시 좀 이곳으로 와볼까요? 여기 보면 삼성이 베트남에서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만만치 않아요. 현대자동차가 베트남 판매량 1위이고 SK와 LG도 현지 법인을 통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롯데도 마찬가지고 호치민시인가요? 거기서 가장 큰 마트가 바로 롯데가 운영하는 마트라고 할 정도로 이번에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와 베트남의 연결고리가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은 베트남에 가장 공을 들였던 그룹은 대우그룹이었어요. 그래서 하노이의 대우 호텔이 아주 상징적인 그런 거였는데, 그런데 한국과 베트남 사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중국과 국경을 맞닿은 나라 중에서 자기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했던 나라가 한국하고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베트남 사람들은 똑똑하고 자존심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옛날에 베트남 파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저어하거나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만나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니다, 우리는 저희 돈케어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스스로 우리가 승전국이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미국의 용병이었기 때문에 니네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와 베트남 사이의 교역 규모가 877억 달러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10조가 넘는 돈이에요. 근데 이게 2022년 기준이거든요. 이제 2021년보다 무려 8.7%, 9%가 성장을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그 관계는 진짜로 지금 우리나라랑 교육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중국, 그다음에
그 미국 그다음에 일본이었는데 일본 제끼고 이제 베트남이 딱 된 거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정서적인 면도 그 많이 그 부합한 게 있고 그다음 이제 K-팝이나 K-컬처 이런 부분들도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 1인당 GDP 한 4,0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10분의 1 수준이긴 하지만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경제 부분에서는 우리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탈중국 대체제 아니냐. 두 번째, 윤 대통령의 가치 외교, 외교 부분에서 윤 대통령이 추구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베트남이 전략적 요충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니까요. 이번 국빈 방문 앞으로도 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할까요?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일하라고 혈세 들어 뽑아놨더니 왜 공무원과 경찰이 싸우나요? 대구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보지도 않는 방송 수신료 내야 하나? KBS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과학을 못 믿으면 어떻게 지구에서 살 수 있을까? 뭐 사드 혹은 후쿠시마 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잘 지켜보죠. 괴담으로 농민 어민 다 죽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예. 저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먹는 데는 진심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까지 5개 만나봤습니다.